안녕하세요. 체인지 뷰티 백송원장입니다. 오늘은 색소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연락이 진짜 많이 오시는데 색소 사용법이나 색소 배합법, 또 색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를 했으니까 수업을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네, 색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흰 도화지, 종이가 있죠. 이거는 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크레파스로 그릴 수도 있고 매직으로 그릴 수도 있고 볼펜으로 그릴 수 있듯이 우리가 다양한 색감과 질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색감들을 색소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색소를 전달하는 방식이 머신이냐 또는 수지냐 또는 엠보냐 이런 방식에 따라 전달 방식이나 도구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는 피부에 대한 삽입 깊이라든가 피부의 특징, 피부는 그냥 종이 같은 부분이 아니고 하나 숨쉬는 과정이기 때문에 색소를 주입하고 나서 색감이 올라왔다가 탈각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렸을 때 끝까지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색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색소가 성분이 어떤 건지 또는 제형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색감을 갖고 있는지 푸른기가 있는지 붉은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치에 최대한 가깝게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색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색소는요. 우리 화장품도 스킨 토너 같은 워터 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에센스 앰플 같은 제형이 있고 조금 더 크림이나 팩 같은 약간 유성 제형의 크림 타입이 있듯이 색소도 사실 제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성에 가까운 색소들이 있고요. 유성에 가까운 색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이 있죠. 점성이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 수성에 가까운 색소는요, 정제수하고 알코올 같은 성분들, 워터 베이스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색소라고 보시면 되고, 유성 같은 경우는 약간 글리세린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아서 조금 더 꾸덕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완전 유성 색소는 이렇게 뚜껑이 있고 퍼서 쓰는 제형, 예전에 엠보 전용 색소로 많이 사용이 됐고, 수성 같은 경우는 튜브형으로 해서 마넷 같은 느낌의 물방울처럼 똑똑 떨어지는 그런 제형인데요. 색소를 내가 사용할 때 수성 쪽을 쓸 건지 유성 쪽을 쓸 건지 어떤 제형을 쓸 건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과 그런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성 제형은요. 약간 워터 제형이기 때문에 일단 색소를 흔들었을 때 찰랑찰랑찰랑 물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색소들은 모랑 궁합이 만나면 머신을 사용하실 때 색소가 약간 워터 제형이 좋아요. 자, 그래서 머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캣깔 니들의 입구, 이 주 입구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색소가 꾸덕꾸덕 했을 때 빨아들이는 속도와 피부에 넣어주는 속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70%가 물입니다. 우리 몸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성과 수성은 굉장히 잘 섞이죠. 그래서 이런 수성 색소의 장점은 우리 피부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색깔을 잘 전달해준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는 색소가 너무 빨아들이다 보니까 피부에 깊이가 많이 들어갔을 때 색소가 퍼지는 증상. 그래서 옛날에 아이라인 같은 경우 시술을 했을 때 아이라인이 푸르게 퍼져 있는 경우들, 옛날에 머신 기법들이 피부에 많이 푸르고 둥둥해서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그때 당시에 색소들이 거의 워터 제형, 수성 제형의 머신 전용 색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라인 또는 입술 같은 거 할 때는 주로 머신으로 사용하죠. 물론 수지 아이라인, 수지 입술 방법도 있지만은 주로 한 80~90% 이상은 머신을 사용해 시술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색소가 약간 흔들어 봤을 때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성 색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퍼서 쓰는 제형도 있지만 이런 색소들은 약간의 기름기가 조금 더 뜨는 느낌으로 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한 번에 예를 들면 엠볼을 했다 그럼 한 번에 색소가 주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를 해줘야 선명하고 진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단점은 색소 전달이 조금 느리다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약간의 이 퍼짐 증상이 수성 색소에 비해서 덜하다. 그래서 색소가 자리를 안착을 했을 때는 굉장히 현명하고 진하게 오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소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엠보라든가 수지라든가 이런 머신이 아닌 기법을 사용할 때는 너무 워터 제형의 색소보다는 약간의 이런 점성이 있는 색소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지를 할 건지 엠보를 할 건지 머신을 할 건지에 따라서 색소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색소를 농도를 조절할 때 저는 주로 솔루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보습제 성분의 워터 제형이거든요. 약간 물 같아요. 근데 내가 약간의 점성이 있는 이런 일반 색소를 사용하실 때는 머신으로 내가 머신 기법, 그라데이션 기법이라든가 머신 눈썹을 할 때 약간 꾸덕꾸덕해서 약간 빨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겠죠. 이럴 때는 솔루션을 2~3방울 정도 섞어서 풀어주시면 농도가 약간 수성 제형으로 변해서 색소를 빨리 흡입하고 피부에 빨리 넣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색소를 내가 막 유성 라인, 수성 라인 분리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기초 베이스 성분은 다 비슷합니다. 제형이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수성 색소냐 유성 색소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색소 제형이 중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머신을 사용할 때는 솔루션을 믹스를 해서 풀어주시면 시술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눈썹 색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소가 갈색 계열이죠. 그래서 일단 갈색 계열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갈색 색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두운 것부터 밝은 것까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색이라는 거는 색의 3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과 마젠타, 옐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랑과 빨강과 노랑이 색의 3원색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은 이 빨파, 노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모든 게 다 섞였을 때는 제일 어두운 블랙의 색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랑과 빨강이 섞이는 보라, 그 다음에 노랑과 빨강이 섞이는 오렌지, 그리고 노랑과 파랑이 섞이는 그린 계열, 이런 보라 색깔, 오렌지, 그린 계열이 제 2의 컬러고요. 이 2의 컬러에 섞이면 제 3의 컬러, 4의 컬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색이 만들어지는 색은 이 시안과 마젠타와 옐로우, 제 색의 3원색을 기준으로 색들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메인 색소들이 어떤 애가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푸른 계열, 붉은 계열, 그다음 노란 계열의 색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색소를 구분하실 때 저는 메인 색소와 보조 색소로 저는 2가지를 나눕니다. 자, 메인으로 쓰는 색소들은 우리가 눈썹을 할 때 메인으로 사용하는 색깔들이고요. 메인 색소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잡아주는, 푸른기가 많으면 푸른기를 잡아주고 붉은기가 많으면 붉은기를 잡아줄 수 있는 보조 색소들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메인 색소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푸른 계열, 푸른색이 많이 도는 색깔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아이라인 컬러, 그래서 블랙이라는 색이 푸른기가 많이 돌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라인을 시술하고 나면 직후에는 시꺼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푸르둥둥한 색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메인에 블랙이라는 색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색이 파란 계열입니다. 그래서 푸른기가 많이 돌 수밖에 없고요. 요즘에 색소가 좋아서 푸른기가 돌지 않는 색소들도 조금은 푸른기가 나중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 계열의 색소가 있고요. 푸른색이 많이 들어간 브라운 계열에서는 푸른색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컬러겠죠? 푸른색은 쿨톤이에요. 그쵸? 그리고 어두운 색깔, 그리고 진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운 중에서 어둡고 진하고 쿨톤의 색이 뭐라고 그러죠? 어두운 브라운, 다크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브라운은 보통 시중에 나오는 다크 브라운 컬러는 좀 가장 진하고 어두운 색깔, 그래서 약간 푸른기가 나중에 돌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기, 붉은색, 마젠타가 들어간 색은요, 약간 우리가 보통 갈색하면 떠오르는 그 머릿속에 있는 컬러들이 약간 붉은기가 있는 갈색이죠. 그래서 갈색 중에서도 조금 어두운 쪽, 약간 진한 브라운 계열을 저는 초코 브라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초코 브라운 컬러. 초콜릿빛 색깔이에요. 그래서 엠버를 사용하실 때도 가장 많이 쓰는 색깔 중에 하나고, 예전에는 남자분들은 이제 다크 브라운, 블랙 계열처럼 약간 진한 색을 많이 썼다면, 요즘 남자분들도 조금 부드러운 색깔로 해서 초코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는 다크와 초코를 섞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색 중에서 초코 브라운보다 조금 더 한 톤 아래, 조금 더 밝은 색깔을 우리는 그냥 브라운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은 약간 중간 톤의 색감이에요. 너무 어두운 것도 싫어요. 너무 밝은 것도 싫어요. 그러면 브라운 톤의 중간 톤의 색감을 쓰는 게 가장 무난하죠. 자, 그래서 붉은색은 이렇게 초코하고 브라운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3원색 중에서 메인인 컬러인 노란 계열, 옐로우 계열이 많이 들어간 색들은요, 아무래도 노란색이 성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밝죠? 웜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밝은 브라운이다. 그래서 저는 라이트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사실 다양할 수 있어요. 옐로우 브라운, 골드 브라운, 베이비 브라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색깔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질 정도로 정확한 색감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색소가 다크 초코 브라운 라이트도 쓰지만 또 요즘에는 헤어도 사실 붉은기 도는 거 싫어해서 약간 카키 계열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썹도 마찬가지로 카키 계열의 색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2의 컬러인 그린 계열이 조금 더 베이스로 들어간 카키 브라운이라는 컬러도 사실은 되게 많이 쓰는 컬러예요. 붉은기를 난 잡고 싶다, 붉은기 도는 눈썹이 싫다 이럴 때는 카키 브라운을 메인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사용을 하지만 사실 그레이 계열, 그래서 그레이 계열로 시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에보니 펜슬이라고 해서 회색빛이 도는 펜슬로 눈썹을 많이 화장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 에보니 펜슬로 화장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사실은 그레이 계열로 눈썹을 하시면 눈썹모 색깔에 가장 근접하고요. 동양인들은 가장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 시대적인 흐름상 올드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도 요즘에는 그레이 단독 시술은 안 하고요. 저는 그래도 그레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약간 갈색 계열의 화장한 듯한 느낌을 원치 않는다거나 눈썹모 색깔을 그대로 갖고 싶을 때 자연스럽고 은은한 그레이 톤이 살짝 돌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사실 그레이하고 이런 브라운 계열을 믹스를 해주시는 건 좋지만, 그래서 제가 약간 그레이 단독보다는 브라운을 섞어서 만든 애쉬 브라운이라는 컬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 계열도 살짝 필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요거는 애쉬 브라운이라는 컬러로 약간의 그레이에다가 약간 브라운을 섞어서 굉장히 오묘하면서 자연스럽고 너무 진하지 않은 이런 약간 그레이 계열의 색소도 메인 색소로 갖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한 남자 눈썹, 자연스러운 여자 눈썹 하실 때, 진하지 않은 엠보 눈썹 하실 때나 머신이라든가 수지할 때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계열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과 눈썹을 하기 위해서 저는 눈썹도 이렇게 6가지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의 헤어 컬러도 다양하고 원하는 니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헤어 컬러, 그 다음에 피부톤, 고객님이 원하는 컬러 등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떤 색감을 메인으로 갈지를 정해주시고 그 메인에다가 어떤 보조로 섞을 수 있는 색을 믹스도 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 다크 브라운 같은 색소를 사용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푸른기가 도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천연색소고 광물을 이용한 천연색소 성분이 푸른기가 돌고 있는 얼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메인인 색들이 피부에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메인 색소의 컬러감을 그래도 좀 잡아줄 수 있는 보조색소, 헬퍼들이 있습니다. 푸른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버블검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버블검 또는 버블검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색감이 살색 계열이에요. 느낌이 베이지 컬러. 이렇게 베이지란 색과 버블검의 색이라는 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출시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스킨 컬러에 가까운 이런 색이 버블검 또는 버블검이라고 하는데 얘가 주로 약간 푸른색을 푸른 변색을 약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고요. 다크 브라운을 사용을 하실 때 버블검을 소량 첨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푸른색을 잡아주는 보색 개념이 약간 오렌지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색소를 소량 섞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보통 오렌지는 뭘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좋냐면 블랙에다가 오렌지를 섞어주시면 푸른색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퍼라고 있는데요. 약간 아이보리 회색빛이 도는 블루퍼는 요즘에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버블검과 오렌지 컬러라는 색이 약간 푸른기를 잡을 수 있는 헬퍼 역할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초코 브라운이나 브라운 같은 색을 사용했을 때 나중에 붉은기가 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 7년 전, 10년 전에 하셨던 분들은 푸른색이 많이 도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전에는 약간 다크 브라운,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소로 머신을 이용해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날 잔은은 약간 푸른 계열이 많고요. 최근 5년 이내에 시술하신 분들은 사실 약간 붉은색 또는 오렌지 계열의 약간의 이런 색으로 많이 변색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초코 브라운이나 브라운 같은 그런 색으로 사용을 했을 때 붉은기가 좀 많이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을 중화, 그래서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컬러들은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토프라는 컬러가 있습니다. 토프. 자, 약간 겨자색, 노란색이 많이 도는 겨자색 계열인데요. 이 토프는 붉은색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 방지. 그래서 초코 브라운이나 브라운 같은 색소를 사용할 때 토프를 한두 방울 섞어주시면 붉은색을 좀 잡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붉은기를 잡아줄 수 있는 색이, 자, 붉은색의 보색은 그린 계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쓸 수 있는 색이 카키 브라운이라는 색입니다. 카키 브라운은 아까도 메인 색소로도 많이 쓰는 색이었어요. 자, 그린빛이 드는 카키 브라운. 카키 브라운은 약간 그린 계열이 있어서 얘도 붉은색 변색을 방지해주고 또는 붉은색 눈썹을 중화하는 데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붉은색을 잡아주는 색이고요. 붉은색 방지 또는 붉은색 눈썹 중화하는데 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메인 선수기도 아니면 보조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많이 사용하는 색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키 브라운 꼭 있으셔야 되는 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붉은색을 잡을 수 있는 색 중에 이제 붉은 눈썹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색이냐? 약간 그린 계열이죠. 그래서 저는 올리브 그린을 사용을 합니다. 완전 녹색은 아니고요. 올리브 느낌의 중화에 딱 맞는 컬러인데요. 좀 진한 붉은색 눈썹을 중화하고 싶을 때 단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눈썹을 중화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눈썹 중화 전용 컬러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푸른색과 붉은색을 잡아줄 수 있는 보조 색소, 버블검, 오렌지, 토프, 카키 브라운, 올리브 그린 이런 색소들은 사실은 지금 현직에 계신 원장님들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색소를 구매를 하시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시술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보조색소가 따로 별로 없습니다. 피부가 노래서 안 보이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밝은 색소일수록 반영고 색소는 밝을수록 색소 빠짐이 빠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진하게 했을 때는 유독 색소가 잘 안 빠지죠. 오래 갑니다. 색소가 밝으면 밝을수록 좀 더 빨리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솔루션.
자, 솔루션은 이제 제조사마다 첨가제, 뭐 클리어, 그다음에 색소 강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요. 저는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요거를 농도 조절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용하는 색소들이 보통 중성 색소를 많이 쓰죠. 요즘에 거의 중성 색소도 많이 나옵니다. 약간의 수성과 약간의 유성이 섞인 색소들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끈적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 끈적임이 있을 때 머신을 사용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소 주입구가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서 색소가 꾸덕이면 안 됩니다. 이때 솔루션을 이 색소에다가 조금 섞어서 풀어주시면 약간 워터 제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색소가 조금 더 빨리 들어가고 빨리 넣어주는. 그래서 입술을 하실 때도 솔루션을 섞어주시면 색소가 조금 더 틴트 느낌의 조금 더 맑은 느낌을 또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시술 끝나고 발라줬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술을 할 때 보통 눈썹과 아이라인을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블랙과 다크 초코, 브라운 라이트, 카키, 애쉬, 이거는 기본으로 있고요. 보조 색소를 꼭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버블검이라든가 오렌지, 토프, 카키 브라운, 올리브 그린, 또 솔루션까지 14종 정도는 사실 내가 어떤 고객님이 와도 여기에서 믹스를 하고 농도도 조절을 해서 다양한 시술 테크닉을 상황에 맞춰서 잘 배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소 2강에서는 직접 색소를 보면서 색감을 이해하고 색소 배합법, 색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